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충북 합동연설회, 오늘 뜻깊은 시간을 함께해 주시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힘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규환 최고위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유동수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호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수미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님 함께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숙 국회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민병덕 국회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전은수 국회의원님께서도 함께하셨네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용우 국회의원님 함께하셨네요. 환영합니다. 네, 우리 김용만 국회의원님 함께하셨네요. 환영합니다. 네, 우리 최연일 국회의원님 함께하셨네요. 환영합니다. 다음 우리 충북 지역의 주요 내빈 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봉 충북도당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이강일 국회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천주시 서원구 이광희 국회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이현희 국회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광명환 충주시 지역위원장님 함께하셨네요. 우리 제천시 단연군의 전원표 지역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계산군의 이재한 지역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한 충청북도 지사님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섭 청주시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조병옥 음성군수님 함께하셨습니다. 황규철 옥천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영 증평군수님 함께하셨습니다. 김명식 진천군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김영한 국회의원님께서도 함께하셨네요. 환영합니다. 염태영 국회의원님 어디 계신가요? 환영합니다. 네, 그 밖에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올리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당원 여러분과 지도부 그리고 내빈 여러분과 현재 우리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를 통해 함께하고 계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서로에게 힘찬 응원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해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애쓰고 계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임호선 부위원장께서 대회사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임호선입니다. 소병훈 위원장님께서 대회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하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임호선입니다. 우리 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본경선의 첫날을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며 민심의 바로미터인 이곳 우리 충북에서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치열한 예비경선을 거쳐 당당히 이 자리에 서신 후보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위 속에서 함께해 주신 당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당대회 슬로건인 모두의 민주당,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국민께 희망과 자부심을 드리겠다는 우리의 다짐이자 엄숙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원 여러분의 발걸음이 우리 민주당의 역사를 만들었고 당원 여러분의 신념이 우리 민주당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원 여러분의 헌신으로 정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승리의 훈장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임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지도부를 선택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기호 몇 번의 사람이 아니라 국민 앞에 어떤 민주당으로 우뚝 설 것인지, 어떻게 역사적 책임을 다할 것인지를 함께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주의를 회복한 힘으로 민생을 살리고 정치가 다시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오늘 누가 당대표가 되고 누가 최고위원이 되었는지를 기록할 테지만, 어려운 시대에도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았던 당원들이 우리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고 또한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언제나 다양한 생각을 모아 더 큰 길을 만들어 냈습니다. 다름은 우리 민주당의 힘이었고 토론은 민주당의 전통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 또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더 단단하게 하나 되는 민주당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민주당의 방향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경쟁은 치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놓아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록 지지하는 후보는 달라도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뜻을 함께하는 동지이지 서로 마주보고 넘어뜨리려는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후보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재명 국민 주권정부의 성공과 618일 앞으로 다가온 28년 총선 승리, 나아가 5기 민주정부 창출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완수할 동지들입니다. 끝까지 서로를 존중하는 선의의 경쟁으로 우리 민주당의 명예와 가치를 높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후보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당원 여러분의 엄중한 뜻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 후보자 여러분이나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전당대회를 마치는 그날까지 불법의 서늘한 잣대보다는 넓은 아량과 포용의 정신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민주당다운 품격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호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원칙과 소신으로 우리 당을 안정감 있게 이끌고 계신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경 원내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오늘 합동 연설회에 정말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모여 주셨습니다. 먼저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경선 첫날입니다. 더 단단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17일 동안 수고해 주실 우리 당대표 후보님들, 또 최고위원님 후보님들께 앞으로 힘내서 열심히 하시라고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6.3 지방선거를 이끌어 주신 우리 이모선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선출되신 우리 송재봉 신임 충북도당위원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수 치려면 세게 치세요, 여러분. 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로 우리 민주당의 손을 잡아주신 충북도민 또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특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신용환 충북도지사님께서도 앞으로 충북도정 잘 이끌어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오늘 오면서 이분들 정말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국회의원님들인데요, 이분들이 일을 얼마나 집요하게 하냐면요, 제가 저번에 예산 결산 특별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청주공항 그 활주로 늘리는 사업이었죠. 이 청주공항을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 여기 계신 우리 이현희 의원님, 이모선 의원님, 송재봉, 이강일, 이광희 의원님이요, 저희 예결위원장 방을 딱 앉아서 이 예산 확답하기 전까지 제 방을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같은 당인데 같은 예결위원장실을 점거하고 예산 확실히 여기서 답을 하라는 거래요. 제가 느낀 게 이 원팀으로 이런 정신으로 일하면 앞으로 못할 일이 없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충북 국회의원님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또 우리 광명환, 전원표, 이재한 위원장님께도 항시 원팀으로 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충청권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392조 원대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이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충북 대전환의 시대를 이제는 열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이재명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을 완성하고 충북의 도약과 발전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민주당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여정에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교 원내대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 이렇게 보니까 또 반가운 얼굴이 보이십니다. 허종식 국회의원님 어디 계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북 합동연설회의 정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견 발표에 앞서 진행 방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자의 정견 발표는 후보자 소개 영상 상영 후에 진행됩니다. 오늘 연설은 최고위원 후보자 연설에 이어 당대표 후보자 연설 순으로 진행되며 후보자별 연설 순서는 사전에 실시한 추첨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최고위원 후보자는 각 5분, 당대표 후보자는 각 7분이며 중증장인 후보자에 한하여 연설 시간이 2분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연설 시간은 공정한 진행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후보자의 연설이 시작되면 타종 1회로 시작을 알리고 종료 1분 전 예비 타종 1회, 연설 종료 시에는 타종 3회와 동시에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또한 공정한 진행을 위해 후보자의 연설을 방해하는 구호 제창과 연호, 비난이나 욕설 등의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여러분께서는 후보자들의 정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연설을 마친 후보자께는 뜨거운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후보자 정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고위원 후보자 연설 순서는 기호 3번 김영호 후보, 기호 2번 김용 후보,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기호 8번 임미애 후보,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기호 6번 이성윤 후보,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순입니다. 이어서 당대표 후보자 연설 순서는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기호 1번 송영길 후보,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순입니다. 그럼 사전에 추첨된 연설 순서에 따라 첫 번째 최고위원 연설자는 기호 3번 김영호 후보입니다. 먼저 후보자 소개 영상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서울의 의석수만 놓고 보면 수도권 압승을 바탕으로 전두환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말씀 광주에서 한번 해주실래요? 자신 있습니까? 국민을 이재명 정부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 중심 잡는 3선을 슬로건으로 하는 기호 3번 김용호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 선배나가운동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 유일한 3선 의원으로 출마한, 그래서 기호도 3번 33 최고위원 후보 김용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2년 차에 돌입했습니다. 정상일 경우에 지금은 대통령과 업적과 과업이 가장 고조된 상태에서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 가장 높아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을 다녀본 결과 우리 당은 갈등과 분열의 조짐으로 지금 내용에 빠져 있다라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3선 국회의원인 제가 나왔습니다. 이 흔들리는 당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저 김영호가 나섰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7 전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번 8.17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은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 당은 다시 승리해야 되고 당정청이 일원화돼서 책임짓는 여당의 자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선배다운 동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뢰를 받는 당대표가 나와야 합니다. 자신의 지역구를 대통령에게 양보해서 대통령이 고마워하는 사람,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송영길 후보 괜찮죠? 초대 이재명 정부에서 행정의 수반을 담당했던 김민석 후보 어떻습니까? 저 김영호는 새로운 지도부를 위해서 송영길, 김민석, 송영길 지도부를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연대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에 나온 저 김영호는 축구로 따지면 미드필더입니다. 초대선 의원들에게는 적절한 볼을 배급해서 골 포인트를 올려주게 하는 초대선을 위한 중진 국회의원, 또 미드필드로 허점을 보이지 않고 안정된 수비로 안타까운 실점을 막는 든든한 수비수가 될 수 있는 공수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삼선 김영호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홍명보의 리더십이 아니라 히딩크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161명의 국회의원, 253명의 지역위원장 모두 전략전 자산을 다 동원해서 우리 민생연장의 71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민생연장을 유능감 있는 더불어민주당, 효능감을 줄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리 전체의 전력자산을 총동원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 저 김영호가 발휘해 내겠습니다. 저 김영호님이 검증됐습니다. 2024년 서울시당위원장 시절 우리 서울시당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견인해왔고, 국회 교육위원장 시절에는 잘 아시는 김건희 표절논문 제가 끝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문제를 세상에 최초로 알려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공직자 낙마를 김영호가 싸워서 끌어냈습니다. 한동훈의 검사 동기 국수본부장을 맡았던 정순신 아들 학폭 문제도 저 김영호가 1년 동안 추궁해서 국회로 끌고 나와서 마침내 사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또한 리박스쿨 저 김영호가 청문회에서 끝장을 냈습니다. 저 김영호 맡으면 최강의 민주당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삼선 국회의원 한 명쯤은 우리 지도부에 들어가서 우리의 갈등을 조정하고 하나의 민주당 만들고 이기는 민주당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김영호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마음으로 우리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기호 3번 김영호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기호 2번 김용 후보입니다. 먼저 후보자 소개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비바람이 몰아치면 가장 앞에서 막겠습니다. 당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책임지겠습니다. 저 김용 절대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재명의 대변인에서 평당원의 대변인으로 기호 2번 김용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충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평당원의 대변인 김용입니다. (550일) 제가 한평 남짓한 독방에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3번 구속되고 3번 걸어 나왔습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의 동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실패했습니다. 저 김용은 꺾이지 않고 더 강해졌습니다. 차가운 철문 너머로 들려오던 여러분들의 외침, 동지들의 외침, 김용, 너를 믿는다.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 김용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죽이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살려내신 김용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저는 지역위원장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평당원의 한 명, 원의 평당원 후보입니다. 저는 당원이 만든 후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오래전 성남의 거리에서 이재명을 만났습니다. 신념 하나밖에 없었던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저도 젊었고 그도 젊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특권이 아니라 공정을, 증오가 아니라 희망을, 명령이 아니라 경청을, 그 약속이 성남을 바꾸었습니다. 경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하늘에서 떨어진 정부가 아닙니다. 수많은 평원당원 여러분들께서 눈물과 땀으로 일궈낸 여러분께서 세우신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왜 우리는 마음껏 웃지 못합니까? 민생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개혁은 험난합니다. 정부는 뛰었습니다. 당은 걸었습니다. 정부는 전진했습니다. 당은 머뭇거렸습니다. 동지 여러분, 뼈 아프게 묻겠습니다. 이대로 2년 후에 우리 총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4년 후에 정권 재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이재명 정부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살 길은 혁신입니다. 피와 뼈를 깎는 혁신, 혁신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의도의 문법을 벗어나서 우리 민주당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충북 당원 동지 여러분, 충북은 국토의 중심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온 역사의 심장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꼿꼿한 그 절개,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진 우리 충북의 의병들, 우리 선열들의 그 의로움, 그 위대한 정식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남은 4년 동안 승리하는 민주당을 저 김용이 만들겠습니다. 경선이 끝나고 우리는 하나야 돼야 됩니다. 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김용은 대통령의 말을 옮기는 확성기가 되지 않겠습니다. 당원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통령께 전하는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에게 비바람이 불면 가장 앞서서 막겠습니다. 당이 어려우면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막아서는 기득권 카르텔을 가장 앞서서 막아내는 불도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때까지, 민주당이 국민의 자랑이 될 때까지, 당원이 민주당의 주인이 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재명답게, 김용답게, 이재명답게, 김용답게, 민주당답게 맨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2번 김용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에서는 모든 선거 운동이 금지됩니다. 후보자의 이름이나 기호를 연호하거나 구호를 재창하는 등의 특정 후보자 지지 행위 또는 비방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품격 있는 합동 연설회가 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기호 1번 최민희 후보입니다. 먼저 후보자 소개 영상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침대가 세 세트가 있어서 그래서 청와대 본관에 왜 이렇게 고가의 침대가 필요할까?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개혁 일편단심 1번 최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충청북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해냈습니다. 70년 만에 검찰개혁을 완수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한병도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없인 못 해낼 일이었습니다. 1년 동안 쇠가 빠지게 일하고 욕만 드시는 두 분 위로드립니다. 그러나 알 사람 다 압니다. 그런데 당원동지 여러분, 검찰개혁 끝났으니 이제 언론개혁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을 빨갱이로 매도한 언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검언 유착에 망나니 칼춤으로 아프게 이별해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눈만 뜨면 문모닝. 이재명 대통령님 후보 시절 이재명 죽이기 정말 끔찍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정부만 들어서면 흔들고 또 흔들고 끝없이 흔들어댑니다. 언론개혁 없이 총선 승리 어렵고 이재명 대통령님 못 지킵니다. 언론개혁 최민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설의 과방위원장 윤석열 방송장악을 분쇄했고 방송 3법 가짜뉴스 징배제 통과시켰습니다. 최민희 일 하나는 딱 부러지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언론개혁에 40년 인생을 바쳤습니다. 언론개혁 끝장낼 사람 누구입니까? 당원동지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외신도 이겼다는 선거를 졌다고 합니다. 패배주의를 조장합니다. 총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 되어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일배 조롱 혐오 문화가 민주당 안까지 침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멸칭으로 조롱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왜 그거 방치합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면 친명, 비판하지 않으면 반명이라는 이 문법, 언제부터 민주당의 냉전식 흑백 논리가 판을 치게 된 겁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지도부 후보면 그에 걸맞게 당의 비전을 제시합시다. 지금 이거 대권 후보 뽑는 거 아닙니다. 당권 경쟁이며 지도부 경선입니다. 우리 같이 분수 지키며 나아갑시다. 당원동지 여러분, 당의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정청래 당대표 시절 한병도 원내대표와 민주당이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비판해야지 몽땅 부정하면 이거 여러분 모두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친명, 반명, 갈라치기로 표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래서 배제하고 저래서 배제하고 갈갈이 분열시켜 도대체 누구하고 이재명 정부를 지키고 누구하고 함께 총선 승리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1인 1표의 위력을 보여주십시오. 경쟁 후보를 반명으로 몰아붙이고 분열을 조장하며 신천지까지 끌어들이는 이런 행태 중단하게 해주십시오.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지킬 강력한 개혁 지도부 만들어 주십시오. 뉴 이재명 동지 여러분,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에게도 가슴 저리게 사랑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BJ를 목숨보다 사랑했고 노무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또 생업을 포기했었습니다. 이 우리의 사랑도 인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지키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 당원하기 힘드시지만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최민희와 함께 끝까지 소중한 민주당을 지켜갑시다. 하나 되어 총선 승리로 나아갑시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같이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언론개혁 일편단심 최민희입니다. 저에게 한 표 줍시오. 한 표 줍시오. 한 표 주십시오. 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기호 7번 박선원 후보입니다. 먼저 후보자 소개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2년 전 우리는 민주주의가 결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위기의 징후를 경고했고 누구보다 단호하게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위기에 강한 박선원, 다시 승리하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 성공을 책임질 박선원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위기에 강한 박선원, 다시 승리하는 민주당을 슬로건으로 하는 기호 7번 박선원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북 당원 동지, 대의원 동지 여러분, 내란 세력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하는 박선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수출 지난달 1,000억 달러 넘었습니다. 일본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1인 1표 당원 주권 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불안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무시무시한 위기에 닥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민주당이 과연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있습니까? 우리 당이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뜻을 제대로 섬겼다고 자신하십니까? 자, 위기가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순발력 있게 대처했습니까? 2년 후 총선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151석이라도 지켜야 된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 과반수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길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내란을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확실하고 완벽한 민주당이 왜 1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까? 완전히 흐트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8월 17일 이 전당대회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국정과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순발력이 있어야 합니다. 새롭고 단단한 지도부, 책임의식, 능력, 순발력을 가진 제대로 된 지도부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 남은 4년 확실히 성과 내록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1년 반 성과 내고 총선 승리하고 또다시 2년 제대로 성과 내고 그래서 집권 재집권 민주당이 집권 재집권하는 역사 바라시죠? 우리도 30년 집권해서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충청도에 청주에 엄청난 것이 왔지 않습니까? 이장섭 시장에게 물어보십시오. 올해 세수가 3,800억, 내년 9,500억 들어오고 우리 충북이 제천이 진천이 증평 옥천이 괴산이 다 잘 사는 길이 열렸는데 이 일을 이재명 대통령 4년간에 더해서 화끈하게 다져서 우리 충청북도도 어느 수도권 못지않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내란 세력이 이재명 정부 회방 놓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정책을 발표하니까 직권남용이다, 국정조사하겠다, 특검하겠다. 우리가 총선 지면 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내란 세력 확실하게 막아내겠습니다. 내란 세력의 뿌리 완전히 척결하는데 박선원이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이 호소하십니다. 대통령께서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하십니다. 나하고 호흡을 맞춰달라. 나하고 속도를 맞추자. 이 소중한 국군 용성의 대도약 새로운 역사 함께 만들어달라. 그러한 지도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과 완전한 당정일치 만들어낼 지도부, 국가에서 정부에서 일을 해봤던 이 박선원 대통령을 모시고 우리 새로운 지도부에서 국정 운영을 참여했던 분, 그리고 인천을 이끌어왔던 분, 우리 힘을 합쳐서 실제로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이 일은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내란을 청산하고 유능한 정부, 강력한 정부, 총선 승리, 집권의 집권, 이 희망, 이 꿈 우리 충청북도에서 해냅시다. 대통령이 390조 쏟아내는 이 프로젝트 제대로 받아서 우리 충청북도 완전히 바꾸고 대한민국 바꾸고 승리 또 승리합시다. 내란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박선원 기호 7번 박선원 찍어 주십시오. 저도 네, 기호 7번 박선원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연설자는 기호 8번 임미애 후보입니다. 먼저 후보자 소개 영상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그런 얘기 계속해요. 쫄지 말라고. 어떤 성과도 만들어내지 민주당을 더 넓게, 더 크게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겠다는 기호 8번 임미애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아침 새벽길을 달려서 경북에서 처음으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저를 응원하기 위해서 경북에서 달려온 동지들이 있습니다. 머리 희끗희끗 평생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경북 그 외로운 땅을 지켜왔던 당원 동지들에게 충북의 동지들께서 응원과 연대와 지지의 박수 힘차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경북에서 정치를 해온 제게 민주당은 자부심이었습니다. 이웃들로부터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당의 깃발을 놓치지 않았던 것은 그래도 서민들을 위한 정당, 가장 힘 약한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바로 민주당의 정치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구, 경북, 영남의 당원들이 모두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민주당의 역사를 지켜온 것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의 김부겸 후보가 얻은 득표가 58만 6천 표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줬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거리에서 많이 만납니다.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구에서 얻은 표가 30만 표입니다. 무려 20만 표가 넘는 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민주당이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찍은 표가 자신이 민주당 후보에게 준 표가 사표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매번 투표장에 나가서 끊임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줬던 그 사람들에게 민주당은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매번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겨우 이기는 그런 정치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적 다수에 이르는 길은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나 중도 보수라 불리는 정치 세력과의 이합 집산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 마음을 열지 못한 영남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중도층을 우리 편으로 돌려 세울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 일을 저 임미애가 해내겠습니다. 줄, 탑, 동, 시 안에서는 우리가 뛰겠습니다. 밖에서는 충남의 동지들이 대구, 경북을 향해 영남을 향해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기겠습니다. 그 길에 제가 쌓아온 역량을 보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씨를 뿌린 정치개혁의 열매입니다. 2006년 기초의원 선거를 시작해서 재선 군의원을 거쳐 경북 도의원으로 당당히 당선되었고 당시 제 별명이 국회의원급 군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모두 다 대선 패배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103명의 후보를 이끌고 경북의 야전 사령관으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우호적이지 않은 대구, 경북, 영남의 유권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어떤 민생 의제로 어떤 태도로 그들을 만나야 되는지 온몸으로 배워온 정치인입니다. 이제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을 더 넓게, 더 크게 씁시다. 당원들의 든든한 지지 속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한 발 한 발 개혁을 이뤄내는 집권 여당 민주당 만듭시다. 충청이 결단할 때 민주당은 집권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균형 발전은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이제 충청의 동지들이 나서서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의 변화를 위한 민주당의 대장정의 첫 발을 떼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구성되는 대체불가 민주당 지도부에 이제 지방을 하는 네, 기호 8번 임미애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기호 4번 서미화 후보입니다. 먼저 후보자 소개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서미화 의원님이잖아요. 아, 의원님, 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니, 저 시각장애인이세요. 의원님, 조심하세요. 받아주세요. 앞에 받아주세요. 서미화 민주당을 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겠습니다. 희망을 현실로, 배제 없는 모두의 민주당을 슬로건으로 하는 기호 4번 서미화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충북 당원 동지 여러분, 다시 이기는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기호 4번 서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내란의 밤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충북 당원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출범 1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잠도 줄여가며 불철주야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함께 뛰어야 할 집권여당 1기 지도부는 지난 1년 어떻게 했습니까? 필요할 땐 엇박자 내고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정치하고 불리하면 책임보다 변명하고 지켜보던 당원들이 지켜보던 이 당원의 한 사람 서미아도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우리가 진짜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 끝나고 이겨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왔습니까? 저는 밥맛도 잃고 잠도 안 왔습니다. 이겨야 할 곳에서 이기지 못했는데 이겼다고 우기면 이긴 겁니까? 내란 정당 국힘당은 팔팔 살아나고 민주당 지지율은 빠지고 있는데 진짜 이겼다는 게 맞습니까? 이대로 다음 총선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차기 지도부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책임 있게 일할 사람, 비판을 수용하고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성찰할 수 있는 사람,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과 속도를 맞출 수 있는 사람, 유능하고 강한 지도부로 바꿔야 합니다. 충북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롭게 민주당 지도부 바꿔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중증 시각장애 여성입니다. 평생을 차별과 편견에 맞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 민주당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최고위원회 나간다고 했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에 다른 사람이 아닌 저 서미아가 앉아있는 모습만 상상을 해도 희망이 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서미아가 최고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희망만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되게 저 서미아를 최고위에 보내주시겠습니까? 저 서미아는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농어민, 소상공인, 인구 소멸지역 국민들까지 우리 사회 서민과 약자들이 변방이 아닌 민주당의 중앙에서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최후보로 국가 인권위를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모두의 민주당이 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차기 지도부가 해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겸허히 인정하고 민주당을 혁신해야 합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시켜야 합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완성될 수 있도록 당정청 온팀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야당이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입니다. 정부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정부가 하는 일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할 집권 여당인 것입니다. 충북 당원 동지 여러분,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을 흔드는 자들을 향해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로서 당연히 입장을 바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방기한 전 대표에게 다시 민주당을 맡기면 민주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비상한 각오로 이재명 정부와 온전한 논팀이 되고 진짜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킬 지도부를 뽑아주십시오. 2028년 총선 승리와 민선호기 민주정권 재창출을 해내야 될 유능한 지도부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충북당원 동지 여러분, 다시 이기는 민주당, 당 정청이 하나된 민주당,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당, 이런 민주당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 서미아를 최고위로 보내주십시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바야흐로 충북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네, 기호 4번 서미화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기호 6번 이성윤 후보입니다. 먼저 후보자 소개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던 이성윤 위원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개혁 완수는 민주당의 정신이고 당원들의 핵심 요구입니다. 이제 당대표도 한 표, 개원도 한 표, 권리당원도 한 표, 당원 주권 정당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겠습니다. 오직 민심, 당심, 수집으로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민주당답게 끝까지 검찰개혁과 당원주권 확실히를 슬로건으로 하는 기호 6번 이성윤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충북당원 동지 여러분, 검찰개혁주의자, 당원주권주의자, 최고위원 후보 기호 6번 이성윤 인사드립니다. 누구보다도 검찰 조직을 잘 알고 저는 그 안에서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권력의 편에 설 것인가.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편에 섰습니다. 정의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저에게는 무지막지한 보복사와 징계가 왔습니다. 모욕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도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제 손을 잡아주시고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들은 바로 당원 동지 여러분입니다.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회 다시 출마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제 과제는 분명합니다. 검찰개혁 끝까지,
당원 주권 1인 1표 완수 저 이성윤이 해내겠습니다. 어제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이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계셨기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2의 윤석열 같은 자가 나오지 않도록 당원 검찰개혁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원 1인 1표제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당원 주권 정당 민주당을 여러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일 대우로 정치검찰과 싸웠습니다. 윤석열 내란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되어야 할 전당대회에 느닷없이 신천지 의혹이라는 오물을 던졌습니다. 아직까지 그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다면 자체 누리당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우리 당원들에게 상처를 준 이 중대한 해당 행위를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6.3 지방선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원도는 지방선거 시행된 지 30년 만에 강릉시장 등 11개 자치단체장이 당선됐습니다. 외신조차 우리 민주당의 승리라고 하는 이 6.3 지방선거를 왜 졌다고 자꾸 말하십니까? 졌다고 말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당선되고 싶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오전 충남 합동연설에서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에게 치하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치하한다는 표현은 과거 전두환,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에서 쓰는 독재야 분열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대표를 뽑는 이번 선거에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당원들께서 분명히 판단하시고 현명한 당원들께서 심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성윤 민주당은 개혁하고 개혁할 때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승리를 했습니다. 민주당을 개혁하고 개혁해서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고 2030년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습니다. 오직 민심, 오직 당심, 다시 초심으로 저 열심히 뛰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기호 6번 이성윤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연설자는 기호 5번 한민수 후보입니다. 먼저 후보자 소개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통합과 개혁, 승리의 최고인이 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민주개혁 진영이 단결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똘똘 뭉쳐주십시오. 저 한민수는 개혁을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합과 개혁, 승리의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기호 5번 한민수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오직 당심, 오직 민심 기호 5번 최고위원 후보 한민수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충북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의로운 역사를 써온 충북에서 전당대회 합동 연설을 하게 돼 가슴이 벅찹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온전히 이어받아 2028년 총선 승리, 2030년 대선 승리를 통해 제5기 정부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제 꿈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언제 넉넉하게 선거를 이긴 적이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했을 때도,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군대를 국회와 선관위로 보내 침탈했을 때도, 우리가 가장 유능한 이재명 후보를 배출했음에도 우리는 50%를 못 넘기고 똘똘 뭉쳐서 간절하게 대선을 이겼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역사는 단결할 때 승리했고 분열할 때 패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결해야만 됩니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단결해야 되고 또다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반명이라 외치고 있습니까?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든 다음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반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명이라는 말 근거도 없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해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청래 전 당대표님을 가장 근절해서 보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당대표 시절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장기간 대변인으로 일했습니다. 3년간 대통령의 곁을 지켰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를 모시고 비서실장으로 일했습니다. 그 1년 동안 당정청은 원팀으로 검찰을 개혁했고 사법을 개혁했고 언론을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정청 원팀이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호소드리겠습니다. 자기정치라는 용어를 쓰려면 그 근거를 대보십시오. 자기정치의 근거를 대지 않고 공격적인 분열의 언어를 써서 우리 당을 왜 해치려 합니까? 저는 이번 8.17 전당대회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8.17 전당대회는 1인 1표제를 적용하는 첫 정기 당원대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시는,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권리당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한 표를 생사해 주십시오. 그 한 표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입증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당원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했을 때 성공했습니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와 기호 5번 한민수가 더불어민주당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기호 5번 한민수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후보자를 연호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만드는 위대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지금의 생각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모두가 하나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당대표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입니다. 사전에 추첨된 연설 순서에 따라 첫 번째 당대표 연설자는 기호 2번 정청래 후보입니다. 먼저 후보자 소개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선당 후사를 실천해온 저 정청래입니다. 강력한 개혁에 강력한 저항이 따랐지만 끝내 해냈습니다.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다울 때 가장 강했습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슬로건으로 하는 기호 2번 정청래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 후보 정청래입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 1인 1표 시대 당원과 함께 열어제친 정청래입니다. 검찰청 폐지, 공수처법, 중수청법 그리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당원과 함께 검찰개혁을 완성한 정청래입니다. 투표도 1인 1표이듯이 경쟁도 싸움도 1대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대1, 3대1로 두들겨 맞아도 정청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당원들과 함께 여기까지 달려온 정청래입니다. 당원 동지들께 인사드립니다.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우겠습니다. 총선 승리, 대선 승리, 정권 재창출로 이재명 정부 시즌2 민주정부 제5기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정청래가 앞장서겠습니다.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뿌리 없이 꽃과 열매는 없습니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도 콩인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정청래가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의 밤을 극복한 우리는 동지이자 전우입니다.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도 정청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는 모두 한 뿌리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똘똘 뭉쳐 총선 승리, 대선 승리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는 평양 능라도 경기장의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감동적인 연설을 기억합니다. 도보다리에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롭게 거닐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뿌리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결해 주십시오. 단합해 주십시오. 정청래가 약속합니다. 네 분의 대통령 지지했던 우리 당원 동지들을 똘똘 하나로 뭉치겠습니다.
총선 승리, 대선 승리, 민주정부 5기 정부 수립을 위해 우리 모두 똘똘 뭉칩시다. 그것을 정청래가 하겠습니다. 범민주 진보 세력 통합과 연대해야 합니다. 통합해서 총선 승리하고 연대해서 대선 승리해야 합니다. 정청래가 통합과 연대를 앞장서 실현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입니다. 개혁하고 또 개혁하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중수청, 공수처법, 법학육제, 대법관 증언, 그리고 언론개혁, 정보통신망법 개혁, 상법 3차 개정, 당원들과 함께 이룩한 소중한 성과입니다. 또 개혁하겠습니다. 당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의원총회는 생중계하면 안 됩니까? 의원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당원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당원 투표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다울 때 강했습니다. 개혁하면 승리했고 개혁에 실패하면 외면당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대접받고 싶은가? 그러면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가 의리 하나만큼은 떡소리 나지 않겠습니까? 정청래 의리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당과의 의리를 지켜온 저 정청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가 지키겠습니다. 당을 정청래가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는 정청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온갖 공격과 온갖 탄압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거티브하지 않겠습니다. 상대방 얼떨지 않겠습니다. 이번 TV 토론에서도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단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직 당심, 오직 민심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당 대표 정청래 손을 잡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기호 2번 정청래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후보자를 연호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연설자는 기호 1번 송영길 후보입니다. 먼저 후보자 소개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당정 일치, 총선 필승, 원팀 대표를 슬로건으로 하는 기호 1번 송영길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에 우리 신용환 충북도지사 당선시켜 감사합니다.
저하고 좀 닮았습니다. 비슷하게. 제 대학 후배님인데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같은 송씨, 우리 송재봉 도당위원장 당선시켜서 감사합니다. 제가 2008년도에 정세균 당대표가 선출되고 제가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민석 최고위원, 세 번째가 박주선 최고위원, 네 번째가 안희정 최고위원, 다섯 번째가 김진표 최고위원, 이렇게 지도부가 구성이 돼서 야당 시절에 MB 정권 하에서 2년의 민주당을 지켜왔습니다. 마침내 2010년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인천시장 송영길 당선,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 염홍철 자유선진당 대전시장 당선, 총 7군데를 민주당이 이겼고, 무소속 김두관, 제주도 우군민, 사실상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고, 자유선진당 염홍철까지 하면 10석을 우리가 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6개 이겼어요. 10대 6으로, 그것도 MB 정권 하에서 정세균 지도부가 이루었던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10월에 있었던 선거에서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를 선택했습니다. 정세균 대표가 다시 재선되지 않았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때도 이겼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장을 졌습니다. 한명숙 후보가 졌습니다. 유시민 경기도지사가 졌습니다. 당시 서울시장의 구청장들 거의 다 이겼어요. 시의원 다 이겼어요. 지금과 똑같습니다. 정원 후보 졌습니다. 시의원 다 이겼습니다. 구청장만 이겼지만 졌던 것입니다.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답게, 민주당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연임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엄혹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 탄압으로부터 우리 민주당의 미래 대선 후보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수많은 검찰의 폭력과 기소와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그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 체포동의안에서 같은 동지들이 자기 당 대표를 구속시키라고 체포동의안에 가결투표를 해주는 이러한 엄혹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재명을 지켜냈고 마침내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정청래 후보 고생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사법개혁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제 드디어 그 강조했던 1인 1표제의 실시됩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됐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를 사임한 이후에도 한병도 직무대행 체제에서 성공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제 또 뭘 하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정청래 당대표께서 지난번 이재명 정부 출범 때 모 유튜브 인터뷰를 봤습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본인에게 3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공천권이 없는 1년짜리 당대표를 하는 것, 두 번째는 1년 참았다가 2년 뒤에 총선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를 하시는 것, 세 번째는 서울시장에 나가시는 것. 3가지 다 일리가 있었지만 본인은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손해가 되는 공천권이 없는 1년짜리 당대표를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취지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너무나 중요하고 내란 진압과 사법개혁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원들이 동의했습니다. 압도적으로 박찬대 후보에 비해서 더블 스코어로 정청래 당대표를 선출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대상 너무 잘했습니다. 대법원 늘리고 저는 인정합니다. 역할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 대표는
이제 검찰 개혁과 이것은 됐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천부터 CTX 완성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HBM 송영길, GPU 이재명과 함께 AI 강국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당대표 후보 중에 인천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했습니다. 부도 위에 인천을 살렸습니다. 인천을 첨단 도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일한 상대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경제를 아는 후보입니다. 대통령을 도와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선진 강국으로 민주당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의리하면 누굽니까? 송영길은 자기 정치 안 했습니다. 저는 정당 방위권을 송영길 개인에 대한 정당 방위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을 공격하는 세력으로부터 정당 방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권을 지키는 정당 방위, 총선 승리와 2030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대통령과 사선을 같이 넘은 동지적 관계로 실을 가지고 있는 조송영길 기호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1번 송영길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정 후보를 연호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마지막까지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기호 3번 김민석 후보입니다. 먼저 후보자 소개 영상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길, 김대중의 길, 노무현의 길, 문재인의 길, 이재명의 길을 갈 것입니다. 다시 이기는 민주당, 든든한 당대표를 슬로건으로 하는 기호 3번 김민석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is really a golden age for Korea. Under your leadership. 이것이 무슨 뜻이냐? 지금이 이재명 대통령 당신의 귀하의 리더십 하에서 대한민국의 황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AI의 판도를 좌지우지하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 하에서 드디어 황금 시대에 들어갔다. 황금 시대란 우리가 국사 교과서, 세계사 교과서에서 보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빅딜 시대나 스웨덴의 30년, 40년 장기 집권을 통한 복지국가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전성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이끄는 AI의 리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지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있기 사흘 전에 있던 매주 대통령님을 모시고 대통령과 총리가 주례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선거는 사흘 남았습니다. 대통령도 총리도 단 한마디도 선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대통령도 총리도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번 선거를 우리가 선거 시작할 때 모두가 생각했듯이 15대 1의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는 드디어 이재명 정부에서 시작되는 대한민국 역사의 황금기가 시작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바로 그날 이재명 대통령님도 총리 김민석도 간절하게 승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대통령께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겨야 할 곳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그 선거 결과에 대해 죄송하다고 정부와 여당과 정부, 여권 전체에서 최초로 사과하시고 선거에 대한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표정 관리가 안 됐다. 선거 하나를 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앞에 감당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이렇게 원대한데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국정 지지율을 이만큼 만들어서 당에 보냈는데 당이 그 결과를 똑같이 만들어내서 다시 국정 지지율을 선거의 결과로 뛸 수 있게 옮겨준다면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바랬던 과거 이해찬 총리는 20년 집권론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대부분은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정말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자고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황금시대를 열 수 있는데 결과는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분석은 여러 가지여도 좋습니다. 대안도 여러 가지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는 동지라면, 당과 정의 하나라면 대통령과 정부가 얼마나 간절하게 승리를 원하고 있었는지, 이 결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과 낭패를 안겨줬는지 그 정도의 공감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부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저주를 포용하라. 김대중에 대한 저주를, 이재명에 대한 비난을 다시 부처의 마음으로 포용하라. 그리고 반명이라는 규정이, 분열주의라는 규정이 분열주의다. 반명이라는 규정이, 분열주의라는 규정이 잘못됐다. 그것이 갈라치기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있었던 ABC의 분열은 누가 먼저 갈라쳤습니까? 정치는 개인의 의리가 아닙니다. 명확한 노선을 가지고 국가와 당과 정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개혁적 노선이 올바른가? 그것이 필패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잘못된 것인가? 판단하고 당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노선이 우리를 필패로 가져갈 것이라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이 사상 최초로 민주노총 전교조 인사를 반영할 정도의 개혁적이었고, 그것이 맞다면 이재명을 응원해야 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단호하게 응징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홍길동을 홍길동이라 말하지 못하고 반병을 반병이라 말하지 못하면 그것이 어찌 지도부이겠습니까? 김민상은 당을 혁신할 것입니다. 김민상은 승리할 수 있는 지도부, 승리할 수 있는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반드시 당을 변화시켜내겠습니다. 저는 당원을 믿습니다. 진정한 당원 주권의 힘으로 당을 혁신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기호 3번 김민석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당대표 후보자 정견 발표까지 모든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마쳤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비전과 진심을 보여주신 모든 후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황명선 최고위원님께서도 함께 하셨는데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뜻깊은 시간이 더 강한 민주당, 더 단단한 원팀 민주당을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현장에 함께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델리민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함께하고 계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충북 합동연설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된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더욱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